예. 저는 이제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여기 이름이 보이다시피 제 이름은 조세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영화 일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되게 말하기 민망한데 한 20년 정도 했어요. 아니, 이게 되게 뭔가 나이를 공유하는 그런, 그런데, 제가 뭐 이제 여러, 포지션으로 작업을 많이 했는데, 뭐, 프로듀서도 하고, 연출도 하고,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뭐, 출연도 하고, 연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좀 주로 많이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어, 어, 뭐라고 해요? 네임드라고 하면 조금 말이 너무 민망한 거 같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이게 뭔가 주변에서도 상당히 좀 흥미로워 했었고, 저한테도 약간 이제 애증처럼 꽤 오랫동안 이제 작업을 했었던 부분들이, 2006년, 7년부터 2013년에서 14년이니까 한 8년의 시간 동안 제가 당시에 이제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작업에 되게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은 좀 완전히 많이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공유되고, 이렇게, 뭐, 다양한 매체에서 이야기들 오갈 수 있었지만, 이게 이제, 또 이러면 또 다시 내가 올드해 보이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그 매체 환경이나 매체 플랫폼 자체가 지금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좀 몸으로 부딪히면서 좀 얻어낸 것들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좀 뭐 당시에 이제 여성들 자체가 이제 섹슈얼리티라는 뭐 단어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거니와 뭐 그런 단어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 것을 되게 공론화하는 것을 되게 특이하고 이상하게 바라보던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세상에 대한 좀 시각을 저도 찾아가면서 그 이제 같이 출연하신 분들이랑 되게 막 굉장히 많이 서로 이제 교류를 하고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죠. 근데 이제 어쨌건 오늘 요 자리에서 이야기할 거는 그 여성들이 뭐 굳이 이제 딱 하나의 소재로 명명을 하자면 당시에 이제 성폭력이라던가 낙태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그 어, 낙태와 성폭력이 어떤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발화하는 방식의 것들이어서, 이것이 되게 뭐 지금도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더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가서 2014년도에 극장 개봉까지, 예, 어서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경험을 좀 공유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려면 사실 이제 그 작업인 영화를 같이 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이해도를 높일 것 같아서 영화를 볼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고 그 뭐 기획 단계나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그 다음에 배급 과정 단계에서 그 분들과의 어떠한 협의라고 하니까 좀 딱딱한데,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거쳤는지 좀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유튜브나 이런 SNS,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제는 OTT까지 이런 어떤 매체 다변화가 된 이 환경에서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뭐 저의 경험이라든가 그런 어떤 문제들이 사실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또 다른 지점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저의 생각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은 이제 영화 보고 한 30분 정도 제가 뭐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의견이나 뭐 질문 같은 거를 같이, 예, 물어주시면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기획했었던 배경 자체가 사실 그 작업을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어떤 온도라고 해야 되나, 함께 보고 그 영화를 함께 그 한 공간에서 그 보는 행위 자체가 약간 좀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언어화하는 거와는 조금 달랐던 면이 있어서 그런 어떤 경험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좀 오프라인으로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뭐 상황에 따라서 안 되긴 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다시 어떤 배급이나 상영과 관련해서 또 그렇게 온라인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저희가 어떤 방침을 정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배급 상영을 온라인 매체에서 하는 방식은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 자리는 상영이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자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 보조 선생님께서 여기 채팅창에다가 이제 그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 링크를 하나 걸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들어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영화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오셨나요? 예. 지금 다 들어오신 거 맞나? 예. 아이고, 제가 보니까, 네네. 제가 조금 이제 뭐 진행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서 이게 원래 3시 반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제 괜찮으시면은 뭐 제가 한 30분 이야기하고 뭐 30분 정도 질의응답으로 잡아놨는데 그래서 한 3시 반 넘어도 만약에 질문이 조금 더 있거나 하면 한 4시까지 정도로 시간을 해도 될까 싶은데 예. 예, 이따가 예, 채팅창에 괜찮으신 분은 써주시고 가셔야 되는 분은 뭐 말씀해 주시고 가셔도 됩니다. 예. 네네.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이 온라인 환경 참 사람 되게 어색하게 하죠. 원래 이렇게 좀 어차피 다 예술인 분들이시고 작가 선생님들이셔서 좀 편하게 좀 편한 분위기로 얘기를 주고받고 싶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환경은 다르지만 최대한 좀 편한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 영화 지금 다 보셔서 이제 어떤 건지 이제는 우리가 내용적인 거나 이제 낙태 경험자들의 이야기들을 되게 그분들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요 상황? 인터뷰와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 완성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얘기를 사실 이게 이제 2013년도에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극장 개봉을 했는데 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이 영화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2018년과 19년도에 상영이 많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왜냐면 이제 법 개정의 움직임이 그때 이제 강하게 움직임이 있었고 그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그때 이제 목소리를 이제 모아서 힘을 내기 위한 어떤 그런 자리에서 영화 상영 요청이 많았고 그래서 공동체 상영이라는 형태로 18년, 19년에 상영이 꽤 있었는데 그래서 뭐 예전에 다른 PD님들이 계속 너는 왜 이렇게 일찍 만들어가지고 너 진짜 타이밍 못 잡는다고 맨날 성폭력 다큐멘터리는 제가 2009년도에 나왔는데 그것도 2017년, 18년에 상영이 많았고요. 다다음 주에 어떤 이제 여자고등학교에 또 그 상영 때문에 이제 감독과에 대한 뭐 이런 식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제 거기도 가게 됐는데 이제 되게 이게 좀 민망하기도 하면서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저 요즘 영화 좀 트세요. 제 거 이제 그만 부르세요라고 말을 제가 하면서도 요즘에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다룬 게 없다. 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영화 나온 지가 지금 몇 년도냐? 그러니까 13년도에 나왔으면 7년, 8년이 됐는데도 그 이후의 작품들이 이제 극영화로는 조금 단편 영화 정도는 조금 있지만 뭔가 다큐멘터리로는 좀 후속 작업들이 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마 있긴 있을 텐데 좀 제 작품 안에서는 되게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게 제가 좀 그 목표였기 때문에 좀 이게 다른 여러 계층의 분들이 등장을 하신 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게 이제 우리가 온라인을 해서 좋은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음. 음. 네, 제가 사실 오늘 이게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국회 도서관, 여기 네이버 이렇게 검색하시면 국회 도서관 들어가셔서요. 자이제 댄스 타임을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잡혀요. 그래서 제가 아까 테스트 해봤는데, 누구나 무료로 예, 접근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이 영화 만들고 나서 이제 제작 보고서 형태로 예, 요거를 이렇게 예, 제작 보고서 형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시면은 그 어떤 기획과 기획을 가지고 촬영과 편집과 배급을 했는지가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것에 많은 부족한 부분은 요거를 이렇게 예, 그냥 무료로 가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목차에 뭐 기획 배경 있고 본론 있고 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했던 건 궁금해하실 부분은 잠시만요. 궁금해하실 부분은 어떻게 출연자들을 만났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일 많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2008년도에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이제 랑 같이 작업을 한 다큐멘터리도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 어떤 자조 모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좀 그분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해갖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관찰자로 타자화 시켜내는 방식을 저는 원하지 않고 저 또한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제가 뭔가 되게 20대에 좀 되게 생각 없이 살던 아이여서 뭐 그냥 나도 이 한국 땅에 사는 여자로서 뭔가 우리가 되게 그냥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되게 있었고 사실 그때가 처음으로 좀 세상에 대한 어떤 시각을 처음으로 좀 이제 여성주의라는 그 프레임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식의 일들이 이렇게 누구에게나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되게 깨닫고 뭐 예, 작업을 하면서 피해 생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낸 다큐멘터 2008년도에 예, 9년들 만들고 나서 그 자리에서 여성들이 이제 그 피해 경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낙태 이야기도 종종 나왔었어요. 이제 종종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그 영화 안에서 다 같이 녹여내고 싶었었는데 이게 계속 이상하게 뭔가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뭔가 계속 안 맞는 거죠. 되게 뭔가 너무 다른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당시에 그 여성들의 그 말하기에는 어떤 피해자로서의 그 어떤 그 당당함을 갖는 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거기가 가능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뭔가 안식처 같은 자리였던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다큐는 오늘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을 때 그 피켓팅 하는 구호가
짧은 치마 입은 게 무슨 상관? 뭐 성폭력은 가해자 탓? 뭐 밤늦게 뭐지? 밤늦게 뭐 돌아다니는 게 무슨 상관? 가해자는 아니 성폭력 가해자 이게 지금은 좀 되게 일반적인 언어로 볼 수 있는데 그 피켓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치마와 밤에 돌아다니는 그런 것 자체가 어떤 이제 피해자의 어떤 피해자의 잘못처럼 그런 식의 이제 시선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 모임 안에서는 자신의 피해를 되게 당당하게 사실 내가 뭐 걔네 집에 가긴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밖에서 불가능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이게 그 당사자가 그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죠. 본인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경험 두 가지를 되게 공용에 혼재되어 있는 말하기들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그 성폭력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그 피해 당사자분을 무조건 지지하고 있었다면 낙태에 대한 경험을 말한 여성에게는 되게 난감해 하시는 거죠. 어떠한 식의 지지를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이제 문제의식으로 남아 있었던 상태에서 2011년, 12년도에 제가 그때 이제 좀 젊은 여성 다큐멘터리 작가들이랑 작업실을 같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좀 재밌는 기획을 해보자. 또 이게 좀 여성주의적인 방식의 어떤 그런 영화 작업이 다큐 작업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제가 요거 이 지금 말씀드린 요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야 그러면 그 얘기를 해보자 하고 이제 다큐멘터리 기획을 그 여성 감독 4명과 기획을 해서 저희가 공동 제작이라는 형태를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사실 저희 이 다큐멘터리가 공동 제작자들이 배급을 직접 한 걸로도 되게 사례로 좀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회자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출연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냐, 인터뷰를 어떻게 만날까? 그때 우리가 이제 회의를 상당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좀 이야기가 모아지는 방향이 그 자신의 경험을 직접 발화를 하는 방식.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되게 사적인 사람들에게 출연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건 너무 가까운 사람이어서 또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도 모르는 불특정의 누구에게 갑자기 뭐 얘기를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썼던 전략이 이제 하나가 소문을 내자.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거라는 소문을 내자.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게 웃기다. 페이스북이 이제 막 피어나던 무렵이었어요. 아 진짜 웃기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제 막 사람들이 막 핫하게 막 그런, 그래서 페북에 이런 작업을 한다라는 걸 소문을 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공개 모집 웹자보를 만들어서 SNS 중심으로 뿌렸지요. 그거를 그 공개 웹자보 여기 화면 공유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줌의 좋은 점인데,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보이시겠지만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고민했던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이렇게 좀 했고, 여기서 인터뷰 대상에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직접 경험하신 여성, 남성까지도 썼어요. 네. 네,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출산을 선택한 여성, 남성. 인공임신 중절 수술로 인한 갈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나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 남성. 목소리만 나오실 수도 있고, 블러 처리된 모자이크로 갈 수도 있고, 얼굴을 드러낸 방식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웹자보를 만들고 이제 웹자보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종이 인쇄도 해서 대학교 중심으로 그리고 무슨 대안학교라던가 무슨 센터 예,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좀 붙였었죠. 근데 이제 대부분 뭐 그런 인쇄물은 나중에 막 전화 오고 예. 이거 왜 또 이렇게 있네? 예. 나중에 막 이렇게 전화가 오고 뜯겨지고 예, 뜯겨지고 뭔가 이게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야동과 같은 어떤 맥락으로 그냥 막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작업이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이 사회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거구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미 이제 이런 걸 만들 때부터 깨닫게 됐고요. 그랬을 때 되게 신기한 게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 공개 웹자보를 주고. 네. 그리고 또 지인 중에서도 이거나 뭐 SNS나 이런 걸 보고 정말 할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연락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인 중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이전 작품을 알거나 아니면 저희 스태프와 좀 이제 가까워서 잘 알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 공개 웹자보의 방식에서 연락을 주신 분들 꽤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꽤 많았는데 다 만나지는 않았던 게 저희가 이 영화가 얼굴이 노출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영화 이제 초반에 한 15분 지점 보면 이렇게 모자이크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저한테도 그렇고 영화적인 방식으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뭔가 이게 얼굴이 노출이 된다면 이건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개입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 관객들이 볼 테고 어딘가에 글을 남길 수 있고 이 사람을 마주쳐서 아는 척할 수도 있고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해온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서 출연하면 안 되고 본인의 의지로 참여해서 이건 함께 만드는 거지 내가 설득할 수 없는 거고 얼굴이 노출될 수 있는 그분들은 사건? 그러니까 어떤 경험, 이 어떤 경험이 최근에 일어난 분인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동요가 심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배제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영화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블러 처리가 된 분 중에 몇몇 분은 계속 자기 나오겠다고 되게 요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판단하에 조금 판단하에 블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했죠. 근데 그것은 이제 기획, 촬영, 편집 단계 때 다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이제 영화에 보면은 2012년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사건인데 자기가 인터뷰를 하겠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나오고 싶어 했는데 왜 막았냐. 사실 저는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해요. 너가 이 영화에 나오면 나중에 너 지금 이제 남자친구가 이 사람인데 남자친구 바뀔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너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지 않냐. 너 결혼하고 나서 너네 그 시부모님이 이거를 또 얘기를 어디서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과정인 거죠. 그것을 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삶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것을 같이 하자 손을 내민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뭐 감당은 못하지만 최소한
이런 일이 이런 일은 생길 수 있다라는 건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너가 이런 일을 벌어졌을 때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할 수는 있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그 부분에 네가 감당할 수 있다면 나와도 된다. 그랬을 때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면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제가 이제 기획 단계에서도 이제 촬영 그러니까 사전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하고 인터뷰 직전에도 얘기하고 촬영을 마치고 편집 전에도 그 얘기를 하고 편집하고 나서 예, 편집 뭔가 좀 거슬리는 좀 약간 이제 예민한 이 부분은 나와도 될까 예민한 부분은 또 이제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화제에 상영하게 됐을 때 영화제 상영 전에 시사를 하면서 얘기하고 영화제 하는 날 불러요. 다 불러. 그래서 못 오시는 분도 있죠. 그럼 영화제 자리에 나가서 이런 이제 관객들 쫙 있는 데서 Q&A 관객과의 대화 자리 앞쪽에 세워요. 그것은 그분들에게 되게 힘을 주는 것인가 동시에 책임감도 부여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힘도 받고 응원도 되는 자리이지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영화라는 것의 파급력을 그 자리에서 또 몸으로 체험하는 것도 되고 이것은 되게 공식적인 거다. 왜냐하면 촬영이라는 건 사실 저와 저희 스태프와 그 인터뷰 당사자들만 있기 때문에 이게 영화화 된다는 거에 대해 감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제나 극장 개봉 자리에 부르지 않으면 좀 이것이 되게 뭔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공식적인 거다라는 것에 대한 좀 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출연자분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것을 했는데 잠시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왜 자꾸 40분으로 이게 줌이 이렇게 되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3분 뒤에 이게 꺼진다고 해서요. 굉장히 죄송한데 우리가 3분 뒤에 또 한 번 튕길 것 같아요. 이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잠시만요. 를 이어서 갈게요. 다 들어오셨나요? 네. 그래서 영화제에서 이제 출연자분들 확인을 시켜드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이제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출연하신 분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되게 예민하게 좀 바라봐 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영화 출연하신 분들 이게 14년도, 13년도, 14년도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잠시만요. 왜 이렇게 진행이 네. 예. 네, 이제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세연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진짜 줌으로 하면 좀 되게 이상해요. 사람이 바보가 된 것 같아. 자기 혼자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였지? 그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가 그 웹자보 보고 연락을 주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조연출 분이 그 이메일을 못 본 거죠. 못 보고 그렇게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데 못 보고 우리 이제 출연자 너무 없다 어떡하지 이렇게 어디서 구해 말하는데 그분이 2달 뒤인가 3달 뒤에 다시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희 회의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인터뷰에 자기가 출연을 하고 싶은데 왜 연락 안 주냐고 이제 그분 막 화를 내시더라고 전화를 해갖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이 대구 지역이었는데 서울에 올 일이 바로 다음 날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바로 다음 날 인터뷰를 서울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에 가서 딱 한 번 더 했죠. 그러니까 두 번 했어요. 그분만 유일하게. 예, 그분만 유일하게 두 번 했었던 이유는 그분이 첫날 인터뷰에서 되게 쏟아내셔야 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뭐 듣지는 못하고 한 5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에게 이제 시간을 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궁금했던 건 나중에 뭐 기회를 봐서 다시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첫날은 그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은 거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결국엔 이제 편집할 때 사용되었던 많은 분량은 그분이 첫날 이야기한 것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됐어요. 중요하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제가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 어떤 거였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네. 질문을 많이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상황들과 다양한 계층이 어떤 누구에게나 있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어떤 뭐 첫 연애와 첫 성경험에 대한 부분 해서 임신과 수술까지 그 안에서 그냥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식으로 방향만 계속 잡았지 질문을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예, 대부분은 여기 제가 음소거 해드릴게요. 네, 대부분은 그 출연하신 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의 어떤 그 아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삶의 목소리의 결이 살아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들어주는 형태로 갔었고 그것이 카메라를 통해서 좀 이제 세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작업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뭐랄까요 너무 이제 조심스럽게 출연자 너무 많잖아요. 출연자 너무 많은데 그것을 하나하나 돌다리 짚듯이 가다 보니까 배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까다롭고 피곤한 일인 거죠. 예, 원래 산업이잖아요. 영화는 산업성이 좀 있기 때문에 확장성도 되게 중요한데 하나하나 그거를 감독이 다 신경을 쓰려고 하니까 이제 PD님들이나 배급사에서 이제 꺼려하는 지점이 생겼던 거고 당시에는 이제 우리 어떤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 IPTV, 예, IPTV 말고는 그런 이제 극장 개봉 다음에 DVD, IPTV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오는 이제 출연자분들과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눴을 때 나는 극장까지는 괜찮아. 나는 IPTV는 좀 꺼림칙한데 그래도 그걸 유료 결제하는 사람은 괜찮아. 나는 뭐 이게 다 의견들이 다 갈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계속해서 같은 기조가 이 영화가 그분의 삶에 개입해져 들어갈 건데 그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설득하고 할 수는 없다. 그 안에서 어떤 최소의 예, 어떤 리미테이션 그걸 바운더리를 찾아서 그렇게 배급과 상영을 가려고 5개월,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결론 이제 얼굴이 이렇게 노출되신 6분 같은 그분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극장 개봉까지는 진짜 괜찮다. 극장까지 오시는 분들이라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어떤 온라인 매체나 집에서 이제 IPTV를 통해서 보는 분들은 사실 보지도 않고 뭔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좀 폄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렵다.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수용이 됐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극장 개봉을 그 얼굴 노출할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지금 뭔가 얘기 들으시면서 뭐 이렇게 생각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인터넷 환경이 이 컴퓨터 무선이라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저걸로 다시 접속해 볼게요. 고민을 한 1분만 해주세요. 네, 저쪽도 안 되네요. 그냥 여기로 할게요. 예, 혹시 예, 초등학교생 굉장히 적극적이셨나? 네네네. 초등학교생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러니까 진행이 조금 끊겨가지고 제가 생각났던 얘기를 다 전달 못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그때도 이제 비혼이셨지만 이 인터뷰를 이제 되게 용기 내서 결정을 하신 게 네.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 되게 이제 흥미로웠던 지점은 자기 삶에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분이신 거죠. 그 부분이 정돈되지 않으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꼭 해야겠다라고 결정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더 재밌던 거는 그분이 대구에 있는 그 교대를 나오셨어요. 거기서 상영회를 본인이 주최를 하셨어요. 16년도에. 예. 그거를 본인이 2016년도에 15년인가? 개봉 이후에 대구 교대에서 상영회 주최를 한 다음에 저를 초대해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본인이 사회를 진행을 하시고 사회 진행이자 게스트로 나오신 다음에 저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대구 교대 그 학생회와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그 상영을 진행을 했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그날 이제 그 교문에 제가 나갔는데 그분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그 플랜카드가 이렇게 쫙 붙어 있었어요. 교문에. 뭐 여성의 인공임신 중절을 말하는 자이제 댄스 타임 상영회인데 그분이 그걸 가리키면서 이거 보라고 자기가 21살 때 바로 이 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수술을 하러 갔다고. 응. 그때는 그 다녀온 것을 그 숨기기 위해서 말하지 못해서 되게 힘들게 그날과 그 한 학기를 버텼는데 자기 이제 뭔가 완성된 기분이 이제야 든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고 그날 이제 상영회를 이끌어 갔고요. 물론 이제 학교 측의 분들이 이제 몇 분 정도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우르르 중간에 나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날 그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 뭔가 이게 되게 본인이 복수한 듯한 어떤 승리의 그런 기분도 들고, 예, 자기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이제야 마친 것 같다라는 걸 그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실 이 작업은 좀 공동체 상영 이렇게 다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출연자분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매개체인 것처럼 상영회 자체도 매개체가 돼서 그 관객분들이 모여서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발화하면서 다음 스텝의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게 이제 되게 저의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 같은 경우,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거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이 잘 이렇게 수행이 됐었던 거라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종종 요청을 받아요. 이제 어떤 뭐 요즘에 OTT라던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에서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이제 퍼플레이라는 것도 있고 뭐 꽤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구독 서비스로 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요청을 많이 이제 받는데 그 의미는 되게 좋고 한데 저는 이게 단순히 만들어진 영화가 그냥 단순히 상영되고 배급되는 문제라고 보진 않고요.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체 자체가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모르겠어요. 좀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좀 미련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기획 단계에서 이것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이 다큐에 참여한 사람들이 저는 자기 삶을 걸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삶을 걸었을 때 이것이 외부에 나가면 다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받는 건데 온라인이라는 환경 자체는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출발이 다시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지금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할 용기도 없고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단순히 배급과 상향의 문제로만 바라보진 않는 거고요. 제가 요즘에 겪고 있는 부분은 예전에 제가 출연했던 다큐멘터리나 저희 가족들이 이제 뭐 출연했던 다큐들이 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연출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족들 그게 되게 오래전 한 15년 전이니까 그때는 초상권 개념 자체도 이제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때는 9시 뉴스의 카메라가 그냥 길에 사람들 다 찍어가지고 내보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촬영된 다큐멘터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게 배급 상영되는 거를 제가 보고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당시에 제가 되게 어리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을 되게 무자비하게 막 찍어냈긴 했지만 그게 지금 환경에 그 온라인 플랫폼까지 동의가 된다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거는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급하는 거 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제작자 쪽에다가 제작사와 배급사 쪽에 전달을 해서 이제 좀 막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감한 굉장히 사적인 영역을 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매체가 매체의 당연히 매체 파급력은 뭐 당연히 공론한 부분이 있지만 그 매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기획 단계부터 계속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조금 흥미로운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작품을 제가 이건 이제 상영 용도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뭐지 제 유튜브 계정에 이게 파일로 해서 이제 가끔 뭐 그 영화제의 그 프로그래머들이나 그 이제 이렇게 파일을 미리 볼 수 있게 프리뷰할 수 있는 형태로 요즘에는 DVD를 원래는 DVD들이거든요 프리뷰가 근데 요즘에는 DVD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뷰 형태를 유튜브에다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그 업로드 했는데 신기한 게 그 음악들이 옛날에 그걸 그 밴드한테 다 허락을 받았던 음악들이 다 저작권이 걸리면서 음악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이제 저작권을 그 관리하는 주체 자체는 그 밴드가 아니고 다른 뭐 음악 음저협이라든가 다른 거고 이제 유튜브가 그런 걸 자동으로 잡아내는 건데 예전에 십몇 년 전에 다 허락받았던 작품 그 음악들도 유튜브 안에서 이게 링크 안에 영상이 음악이 싹 바뀌어 있으니까 이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프리뷰를 이렇게 전달하고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또 요즘에 있고요. 질문 보면은 초반에 루프 경험 있으신 어머님들 예 온라인 혹시 예. 그 어머님들은 이제 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세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영화제 첫 상영 때 다 불렀어요. 오시라고. 기겁을 하셨죠. 이런 건지 몰랐다면서 당연히 이게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촬영만 하고 이럴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저기 가운데 일렬로 앉아있는 그 어떤 머리가 이렇게 뽀글뽀글하신 막 고개가 계속 이래서 좀 왜 저러나 했더니 다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들이 민망하다고 막 그러더니 이제 영화 끝나고 나서도 뭐 잘 봤다고. 예. 근데 그 어머니 분들, 저희 어머니가 원래 거기 화투 치러 다니는 그 한복집이시거든요. 엄마, 예, 엄마 그 동네 분들. 지금도 가끔 봬요. 예. 제가 이제 뭐 하는지 잘 아시고 하니까 뭐 덕분에 영화에 나왔다면서 좋아하시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 약간 프로듀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그 원래 이제
어머니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영화에 좀 종종 나와서 뭐 본인도 이제 싫고 나도 좀 싫고 지겹다 뭐 그래서 엄마 친구 중에 소개해 주실 분 없어 했대. 아 입담이 좋은 아줌마 하나 있다. 그 이제 뭐 몇 번 하셨다는 분, 뭐 3번 했나 4번 했나 그분 입담이 좋다면서 그분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그날 이제 저희가 촬영하러 갔을 때 갑자기 전화를 막 돌리시더니 누구 스트립 많이 했잖아 와봐 누구도 했잖아 와봐 누구 했잖아 그분이 다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뭘 창피할 게 어딨어 뭐 이 나이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하신 거였고 예, 그분은 여전히 입담 좋으세요. 네. 입담 좋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배급의 오프라인 상영이 제가 지금 배급사가 있어요. 시네마 달이라고요. 여기 써드리면 예. 그래서 이제 공동체 상영 형태로는 이제 따로 예, 그쪽에서 연락을 그 홈페이지나 전화로 연락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영하는 형태로는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미 이제 출연자분들이 영화제와 공동체 상영은 예, 뭐 괜찮다 모두가 예, 저는 괜찮다고 한 거였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 될 때 되게 좀 예민해졌었던 부분은 이제 극장 개봉 대한 거여서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제 처음에 극장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인터뷰를 다 봤지만 되게 재밌는 거는 감독과 스태프는 절박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것은 극장 개봉할 것이다 알려줬다고 알려줬죠. 근데 기억 못 하세요, 출연자분들은. 네, 기억 못 하시고 그건 이제 다 동의서를 받아요. 동의서를 문서로 받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서로 받는 거는 그분에게 또 사회적인 공적인 이게 책무를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문서로 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저 빼주세요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는 분을 네가 사인했잖아 이거 출연해야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이게 단순히 우리끼리 보는 이런 게 아니다. 이건 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문서로 사인을 받는 건 중요했었고 그 이제 극장 개봉할 때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다 이제 보여드리고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첫날 개봉이었나? 둘째 날 개봉이었나? 갑자기 배급사에서 막 너무 다급하게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뭐 했더니 저희 이제 극장 상영할 때 그 DCP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극장들이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상영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걸 저쪽으로 옮기고 하는데 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퀵 서비스 그 기사님 잃어버렸다는 거야 파일을. 그래서 뭐 이렇게 다들 너무 아니 극장에 상영하는 파일을 퀵 서비스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제 출연자분들이 되게 또 두려워했던 게 불특정의 사람에게 이게 들어가서 이게 복제돼서 확 퍼지는 게 당시에 또 막 그런 야동이 막 이렇게 인터넷 확산되고 이런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디서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를 어떻게 해야 출연자분들한테 이거를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었는데 뭐 고민은 길게 안 했어요. 한 30분, 5분 안 했나? 5분 안 했을 거예요. 출연자분들한테 빠르게 전화를 돌렸죠. 근데 너무 그때 심정은 막 죽고 싶었어. 너무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늘도 이상하잖아요 진행이. 그러니까 너무 오늘은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날은 너무 그래서 막 되게 목소리가 되게 떨렸던 거죠.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렇게 전화를 6명 얼굴 노출됐으니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많이 다르고 하니까 막 이렇게 좀 떨면서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되게 놀라웠던 게 모든 사람이 저한테 괜찮아? 뭐 괜찮아? 그 6명이 너 어머 어떡하냐 감독 괜찮아? 이 영화 개봉 갑자기 멈춰지는 거야? 감독 괜찮아? 그래서 모두가 저를 딱 걱정을 해주는 그 순간 제가 그렇게 빡세게 날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니만 이제 드디어 신뢰가 쌓였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많이 오만해졌죠. 좀 막대했죠.
아니 그 특히나 그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이제 뭐 손가락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달인가 보다 막 이런 부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랑 제가 좀 막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고 이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쨌건 촬영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의 말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제가 연출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말하는 것과 그 의도가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저의 연출권과 편집권이다라는 걸 계속 보지는 했지만 편집 때 이거에 괜찮은지 너무 이제 좀 사적인 거나 민감한 부분들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를 몇몇 분들에게는 좀 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늘 결정을 미뤄. 대답을 안 해. 언제 연락을 주겠대. 기다리면 답이 안 와. 메일을 보내. 메일을 보내도 답이 안 와. 수신 확인은 되는데. 문자를 보내. 답이 안 와. 전화를 해. 전화를 안 받아. 이런 식으로 몇 달을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니 할 거 다 했고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영화제나 이럴 때 그 딱 완성된 거 시사본을 그냥 내일 영화제 아니 이제 뭐 얼마 뒤에 영화제 상영인데 다음 주인가 그럴 텐데 뭐 전주에 이게 이제 최종본이다라고 확인을 이제 시켜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결정을 미루고 너무 날 힘들게 해서 다시는 쟤랑은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맞아요. 그 전화 그 파일 잃어버렸다고 그날 다들 걱정해 주시면서 그랬을 때 다들 좀 믿고 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제가 막 조금 오만해진 것 같아요. 네. 다큐 제작에 시간이 제일 소요되는 것은 그쵸. 출연진과의 합의 과정. 예, 이게 제일 물론 그렇지 않은 다큐들도 있죠. 그렇지 않은 다큐들도 있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다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죠. 그건 이제 또 개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스타일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되게 흥미로운 게 이전에 성폭력 다큐를 했을 때는 제가 팔로잉하는 방식을 했어요. 인물을. 출연자분들이 메인 캐릭터가 3분이셨는데 주인공들은 팔로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이제 출근하거나 누굴 만날 때 이 카메라 뭐야?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저 때문에 되게 불필요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성폭력 피해자라서 날 찍어 이러기가 그렇잖아요. 출근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교육 강사님이야 뭐 조금 다른 맥락이긴 했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그거 막 어떤 분 술 취해서 막 저 때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따라다니니까 사람이 그 되게 깊숙이 있어야 될 기억을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건드리고 있죠, 제가. 이게 맞는 방식인지 저 스스로도 모르겠던 거죠. 그래서 다음에 작업을 할 때는 인터뷰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번만 해야지 또 여러 번 하지 말고 그 생각을 그때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한 번 하니까 좋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팔로우하면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만 이 한 번의 인터뷰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영화는 단계가 많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 극장 개봉할 거예요. 이거 너 나중에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때는 나오기 싫다고 했는데 나오겠다는 분한테 아니야 지금 당신은 곧 뭐 이제 결혼을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출연하신 분들 중에 그 이제 그 당사자인 남성이랑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그 이제 그분도 말해도 돼요. 그 임신하셨던 여성. 예. 그 흰옷 입고 그분도 되게 재밌는 분인데 영화과, 예, 영화과 그분.
그 남성이랑 그때도 그렇게 싸우고 이 영화 개봉과 관련해서 남편은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은 그 하지 말랬는데 왜 하냐. 뭐 이분은 또 나한테 이렇게 중요한 거다. 어? 똑같은 그때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저는 근데 되게 제일 한 분은 결혼하신 또 다른 당사자분도 그 같은 당사자분이랑 결혼하신 또 다른 분인데 그분은 남편이 끝까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은 자기는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직면하기 싫어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그분이 다른 데서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데서 보고 그때 싸움이든 뭐든 하는 게 저는 되게 그걸로 어떤 변곡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방식을 차라리 원한다고. 내가 걔를 자꾸만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런 분이 한 분 있었고 아까 그 이제 그 영화과 나오셨다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 경험을 단순히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 지금 남편이신 그분도 같이 알아. 이건 내가 극장 개봉하고 나한테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 오빠도 알아야지. 하면서 계속 얘기해. 그분은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영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이 전체 프로세스는 다 알아. 난 보기 싫다. 남편은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나는 이거 보기 싫고 근데 네가 하고 싶다면 해. 응. 그래서 또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도 홍보물 나가잖아요. 뭐 시내 21이나. 근데 남편도 또 영화 쪽 분이시니까 이게 소식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근데 이거 극장 관객 수 1,400명이 안 돼요. 그분이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야, 남편분이.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그런 걸 위해서 그 여성분이 굉장히 저는 그런 관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면서도 그래서 이건 내 일인데 너도 당연히 알아야지. 이러면서 끌고 가는 그 관계가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홍보물이 뜯어져 무슨 내용의 전화였는지 인터뷰 모집할 때 그 홍보물 뜯어져 있고 이랬다는 거는 이제 그게 낙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막 약간 야동 그런 그 인쇄물 돌리는 거랑 되게 비슷한 취급을 하시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허락받고 이런 거 하는 거냐. 예, 담당자 분들 물론 이제 시설 담당자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허락 안 받고 무튼 몇몇 군데에서 또 연락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까지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누가 허락받고 이런 걸 하는 거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였고 제가 직접 전화 받지 않고 저희 조연출이 받아서 제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팩트는 디테일은 모르겠고 그런 그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뜯겨져 있다라는 거는 그냥 되게 뭐 그런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에서도 저희가 이제 다수의 출연자 인터뷰를 모집하기 위해서 뭐 근데 이제 또 저희 아는 사람들이나 비슷한 계층이 나오는 원치 않아서 아예 자동차 동호회 무슨 그 뷰티 무슨 뭐 있지 화장품 그 당시에 지금 되게 웃기다 그 당시에 좀 유명한 그 카페 있지 않았나요? 그 뭐지 그 여성분들 가는 뭐 세 글자 있었는데 세 글자 저 자꾸 스드메만 생각나? 스드메 아닌 것 같은. 이거 아니고 뭐 있어. 그래서 무슨 삼국 뭐 있어. 아시는 분 여기 채팅창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무슨 예. 나만 늙었나? 하여튼 그래서 그 이제 여성분들 많이 이제 가입되어 있는 뭐 그때 화장품 뭐 뷰티 무슨 이제 그런 동호회 같은 데도 저희가 그거를 이제 올리려고 이렇게 올렸죠. 거기에 가입도 되게 어려운 곳들도 있고 이렇게 스크리닝 해가지고 올리는 데가 가입되는 곳도 있고 근데 강퇴당했어요. 올리자마자 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강퇴당할 만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다 하고 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항의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우리의 목표도 조금 이제 되게 단순했으니까 그래서
원래 막 회원 활동 열심히 했다가 강퇴당하면 조금 예, 억울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긴 했는데 이게 강퇴당할 만한 일은 아니죠. 다른 글들은 이렇게 살아있는데 공지들.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이게 지금 이 사회에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왜 자꾸 그 말하면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냐 뭐 이런 어떤 인상을 계속 받았던 거죠. 지금. 네. 근데 요즘 이상하게 그러니까 17, 18년도에 다시 뭔가 영화 상영도 많아지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다시 백래시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예, 제가 뭔가 진행이 뭔가 좀 정신없게 돼서 할 얘기를 뭐 이렇게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 꼭 더 물어보시고 싶은 분 있으면 물어보셔도 논문도 받으셨어요? 예. 아유, 네, 감사한 일이 맞나? 네, 재밌게 읽으시고요. 네, 재미없어요. 재미는 없고요. 네, 다른 영화들 저기 있던데요, 퍼플레이에. 그래서 퍼플레이 홍보에 다른 영화 단편 하나 있는데 그거 퍼플레이에 있어요. 홍보하고. 이게 원래 좀 이제 직접 보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서 반가웠고요. 네. 네. 다음 계획. 정말 정희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요. 제가 준비했는데 다 까먹은 거를 정희님이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제가 근데 이 어떤 이제 얼굴 노출과 관련된 고민을 계속 더 하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저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마이너한 게 되게 강해서 거의 끌리는 것들도 대부분 많이 그런데 해외 입양인들 작업을 좀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원래 2005년도에 제가 해외 입양인 단편 다큐 한 20 몇 분짜리 만들 방송에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말하기가 그때 이제 퍼블릭 액세스로 제가 연출해서 저의 시각 그대로 내보낼 수가 있는 그때 KBS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해외 입양은 되게 좋은 거다라는 좀 인식이 아직 좀 이렇게 대부분인 때 제가 그때 이제 미혼모 이야기하고 그 미혼모의 엄마 그분이 자기 아이 찾는 과정에서 해외 입양이 계속 얽혀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입양인 친구들을 그때 되게 많이 만나는데 되게 막 이렇게 분노해 있는 것들을 되게 저도 되게 좀 약간 충격적으로 느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관에 가서 자기 정보 달라고 하는데 기관이 이거는 our document다, 니게 아니다. 이래서 자기 정보를 못 받는 걸 그때 또 이제 무식하고 용감해서 막 팔로우 해가지고 기관과 다 찍고 근데 한 10년, 15년 지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나? 이러고서 이제 좀 봤는데 실제로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은 생겼고 그래서 입양인들은 계속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내 정보를 알고 싶어요. 뭐 부모를 만나고 싶어요.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기관들이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이거는 네 정보가 아니야 내 거야라고 했으면 지금은 이제 어떤 그 국가기관이 생기면서 거기에 정보 다 넘겼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떤 좀 편한 피하는 방식이 생긴 거죠. 예전에는 기관에 찾아가서 내놔 이러면 거기서 싸우고 뭐 이러면 지금 그 국가기관에 다 넘겼어 없어. 그래서 국가기관 연락해 보면 저도 이제 공문 보내고 막 했는데 뭐 담당자분이 이제 뭐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지금 뭐 회사가 바뀌는 중이고 옮겨지는 중이고 그래서 계속 답을 피하시는데 한 몇 달 지났는데도 답을 안 주시길래 이게 역시나 비슷한가 보다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걸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좀 몇몇 한 열 몇 명
이제 찍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괜찮다고 그래요. 출연하는 얼굴 나가는 이분들은 괜찮은데 이분들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면 이제 어머니 만난 분도 있어요. 생모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이분은 이걸 자기 기록으로도 갖고 싶고 해서 나한테 더 촬영을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분 어머님 같은 경우는 딸이 기록을 갖고 싶다고 하니까 촬영을 응하긴 했으나 자기는 그 어머니는 이 친구한 이것도 근데 문제야. 이렇게 이변인들이 많이 오는데 왜 제대로 전문 통역사를 제대로 안 해놔서 저 같은 사람이 통역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게 되게 예민한 말하기인데 그날 이제 그쪽 경찰분이 저보고 통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 영어 잘 못해요. 근데 괜찮다고 했는데 그 엄마가 딸한테 말라 오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통역을 나보고 하라고 그거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냥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해 주는데 뭐 만남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 이병현 친구는 평생 그 생각을 하다가 온 애기 때문에 그날 밤새도록 그 친구한테 전 시달렸죠. 아, 그 엄마의 뉘앙스는 이런 거니? 이 엄마의 뉘앙스는 그거니? 그거니? 뭐니?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입양 보낼 때는 사회 분위기가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데 입양은 되게 좋은 거야. 가면 부자 나라에서 잘 자랄 수 있어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은 그거를 믿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아니 쉽진 않았겠지만 어떤 선택의 그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제가 뭐 그나마 이제 그 제가 통역해준 친구는 엄마 되게 좋다고 걔 고집이 너무 세. 엄마 오지 말랬는데 벌써 3번 더 왔어. 와, 그 친구 대단한데 아무튼 그 친구는 그렇다고 해도 가서 되게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와서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든 뭐 아버지든 이제 그런 그 생가족들에게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왜 데뷔를 안 하고 있는 거 전혀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재밌는 게 70년대, 80년대 되게 많이 갔어요. 88년에 최고치예요. 올림픽 한참 열 때. 네, 그때가 최고치거든요. 이제는 대부분 그 미혼모 아들 100%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네네 전문 통역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도 필요해요. 저 어머니가 아이와 대면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거를 상상을 못하고 살아오게 한 거. 그것도 되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조금씩 그런 교육도 심어줘야 되는 것 같고 그분도 얼마나 당황하겠어. 갑자기 옛날에는 다시는 못 만날 거야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2020년에 갑자기 와가지고는 내 딸이래. 그리고 그분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다큐멘터리로 이것을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저도 계속 들고 이걸 한다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어떤 파급력 때문에 OTT나 유튜브 같은 매체를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예. 그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대한민국 국가와 홀트 상대로 소송 걸어 놓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걸려 있고 법적으로 그거는 이제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예, 단순한 그래서 하나만 조금 덧붙이자면 그 최근에 올해 3월에 포겟미 낫이라는 어떤 다큐멘터리 개봉했는데 그 이병인이 감독인데 그 친구가 미혼모 시설 제주도에 있는 미혼모 그 시설 가서 계속 쭉 촬영한 거를 이제 개봉한 거예요. 2012년인가 13년 촬영한 거 한 7년 8년? 예.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영화의 대부분 그 안에 나오는 거는 그 미혼모 그 아이 엄마는 아이를 되게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그 아이 엄마의 부모들이죠. 미혼모의 부모들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애를 강제적으로
뺏기면서 보내지는 게 그게 보는 내내 좀 힘들죠. 근데 그게 개봉됐을 때는 얼굴에 다 블러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도 지금 PD님이 지금 협박 메일에 되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 개봉하신 PD님이 이제 알고 있는 지인이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요즘에 대한 요즘에 드는 고민이 뭐냐면 뭔가 어떤 매체가 다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되게 좋은데 매체가 다 변화돼가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표현 형식이 다양해진 건 맞아. 표현 형식이 다양해졌지만 결국은 목소리가 결국에 하나의 큰 목소리가 세력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에서도 구독자가 많은 채널 하나만 보통 이제 되게 파급력이 있고 나머지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뭐 되게 작게 있는 거 목소리 들리지도 않고 좀 이렇게 되게 좀 구독자 많으면서 힘 센 채널이 아예 이제 공중파나 뭐 이런 걸 대신해서 어떤 세력이 교체된 느낌이지 이게 목소리 다양해진 거 맞아? 저는 이게 다양해진 표현 양식이 다양해졌지 목소리 자체의 본질적인 게 다양한 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요즘 많이 들어요. 그 아까 그 유튜브에 이제 제 음악 이렇게 교체된 거 보면서도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떤 하나가 되게 유튜브가 되게 어떤 하나의 뭔가 거기로 다 흡수 통합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로 흡수 통합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발언권을 그쪽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창작자는 너 음악 써도 돼라고 했지만 여기서 안 돼라고 딱 정돈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들어요. 이게 매체 다변화가 목소리의 다변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좀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는 거를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막는데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세력 교체 같기도 하고 어, 추천하고 싶은 영화? 아 최근에 이게 최근 거 아닌데 한 3년 전 영화 중에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예. 예, 너무 제가 최근에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았고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예, 가족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역시 저희 따로 만나야겠네요. 그 그다음에 그 넷플릭스 중에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있잖아요. 넷플릭스 모르실 수 있어. 믿을 수 없는 없는 이야기. 이게 원래는 이제 기자가 쓴 리포트를 갖다가 이게 극화한 시리즈인 것 같은데 그 연쇄 강간 사건을 그 여자 형사 2명이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어쨌건 형사물이 갖고 있는 어떤 장르성이라는 거를 보통 기대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제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볼 때 여성들이 토막 살인 당하거나 강간 살해 당하고 이런 장면을 보면 되게 전시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그러니까 전시되는 순간 저희 사물 객체 물건 같아 보이잖아요. 사람이라기보다는. 근데 이 영화는 피해자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이런 거구나. 예, 드라마 형사물도. 그래서 되게 그 감독님이 촐로덴코. 아니 제가 잘못 적었네. 네. 아이고.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뭔가 와요. 꺼진다. 예. 그러면 제가 얘기가 길어서 다들 지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믿을 수 없는 얘기. 예. 그러면 예. 오늘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님, 정님, 지원쌤 얼굴 다 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뭐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